자, 함수고요. 자, 여기서 배울 함수는 뭐냐면 뭘 보고 도대체 함수라고 명하는지 정의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함수는 대응 관계거든. 그때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한대요. 그러면 x에서 y로의 함수 이 대응 관계를 f라고 하는데, 그럴 때 어디에서 어디로잖아. 어디에서 얘가 함수를 정의하는 역할이거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그때 대응받는 집합 얘를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이렇게 따라볼게요. 함수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으려면은 조건이 딱 두 개입니다.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공역의 원소와 한 번씩 대응하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그리고 한 번씩. 뭔 소리냐면 얘가 1이랑 대응하고 있어요. B도 2랑 대응하고 있어. C도 2랑 대응하고 있어. D도 3으로 대응하고 있어. 자, 근데 2가 아무랑 대응도 안 해. 이러면 함수가 아닌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또는 2가 대응을 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폈어. 두 개를. 이래도 안 된다는 얘기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몰리는 건 상관이 없어. 한 번씩만 대응하고 빠짐없이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가 우리가 함수 f라고 칭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공역 원소들 중에 지금 x의 원소와 대응하고 있는 애들이 얘들이잖아요.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 치역이라고 불러요. 선택될 치거든. 치역. 선택된 역할이란 뜻이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함수 값이라고 부릅니다. y 값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정역의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공역의 원소와 한 번씩만 대응할 때 우리는 얘를 함수라고 부르는데, 시험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준 걸 대응표라 그러거든. 이렇게 대응표로 나타났을 때는 함수인지 아닌지 확실히 볼 수 있지만 그래프로 나타났을 때는 여러분들 좀 힘들어요. 근데 안 힘들게 방법이 나왔어요. 뭐냐? 함수 판별법인데 함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법은 세로선. 뭔 소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우리가 세로선을 임의로 그어. 아무데나. 그럴 때 무조건 교점이 한 개씩만 발생하면 얘는 함수인 거야. 문제인지 이해됐지? 이차함수도 마찬가지야. 어딜 긋든 한 번씩만 대응이거든. 그럼 이제 이게 나와. 왜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원의 함수라고 안 하는지. 원을 그리고 세로선을 그어보니까 몇 번씩 반응해? 두 개씩 대응하거나 대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이러면 함수가 아닌 거야.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나왔을 때는 세로선을 그어서 한 번씩만 만나면 걔는 함수. 안 만나거나 두 번 만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때는 함수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의 역할, 정역, 공역, 치역. 그래서 우리는 이 치역의 형태로 함수를 좀 분류를 할 건데, 그 전에 두 함수 fx와 함수 gx가 같다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함수 fx와 함수 gx가 같다는 의미는 식이 같다는 뜻이 아니야. 그래프와 같다는 뜻이에요. 단적인 걸 보여줄게. fx는 y는 절대값 x래. gx는 y는 x제곱이래. 누가 봐도 식이 다르죠. 그죠? 근데 정의역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fx 그려보면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야. 0 넣으면 0이야. 1 넣으면 1이야. 근데 gx는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야. 0 넣으면 0이야. 1 넣으면 1이야. 그래프가 겹치지. 이럴 때 우리는 이 두 식이 함수가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함수가 같다는 의미는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치역이 같아야 돼. 즉 그래프가 같다라는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끔씩 함정을 파요. 다음 fx와 같은 함수를 고르시오 했는데 식이 똑같은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식이 다르지만 제한된 정의역에 대입했을 때 같은 치역이 나오면 걔네는 같은 함수야. 뭔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치역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할 건데 총 4가지입니다. 크게는 3가지예요. 1대1, 항등, 그 다음에 상수. 요 3가지인데 쉬워요. 크게 안 어려워요. 자, 1대1 대응부터 1대1부터 할게요. 1대1. 1대1 함수는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도 달라요. 뭔 소리냐면 x에서 y로의 함수 f라고 할게.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니? 6가지지. 자, 그럼 이제 2가 선택해야 되는데 얘는 1을 선택했어. 그럼 이제 1을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5가지야. 자, 3도 이제 1, 3을 선택했어. 나머지 4개에서 선택해야 되겠지. 4도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겠지. 5도 2개 중에 선택해야겠지. 그래서 지금처럼 겹치는 경우가 없을 때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하고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이 다르다가 적의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원에서 경우수를 했기 때문에 1대1 함수의 개수를 물을 수도 있거든. 그럼 1대1 함수의 개수는 뭐냐면 공역의 개수, 순열, 정의역의 개수 이거예요. 그래서 1대1 함수의 특징은 정의역의 개수랑 치역의 개수가 같대. 근데 공역의 개수는 지금처럼 비행기 나오면 공역의 개수가 더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이때 이 상태에서 요 등호가 성립할 때 이걸 우리 뭐라 부르냐? 1대1 대응이라 불러요. 얘는 마찬가지로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이 다른 건 당연히 맞거든. 왜? 그러니까 1대1 함수의 한 부분 집합이라고 보면 돼. 1대1 대응은. 근데 정의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같을 때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하고 얘가 왜 중요하냐? 역함수의 전제 조건이에요. 즉, 그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다. 그럼 그에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1대1 대응인 걸 확인을 어떻게 하냐? 지금처럼 대응표로 나왔을 때는 겹치는 게 없는지 확인하면 되지만 그래프에서는 아까 함수인지 아닌지는 세로선 판별이었잖아. 얘는 가로선 판별이에요. 자, 1차함수야. 가로로 그었어. 한 번씩만 하네? 그럼 1대1 대응이에요. 근데 2차함수 가로선 그었어. 안 만나거나 두 번 만나.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따라서 2차함수는 역함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지금처럼 정의역이 딱딱딱딱 주어졌고 공역이 딱딱딱딱 주어졌는데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다 하려면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해야 돼. 이걸 단조 증가라고 그러고 단조 감소라고 그러거든. 그럼 증가만 하고 감소만 해야 돼. 그렇다면 1차 함수에서 증가만 하려면 기울기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겠지. 감소하려면 기울기가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 다음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정의역과 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프가 모든 실수에서 정의됐다고 했을 때 이렇게 끊겨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 비어서 대응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까지도 돼야 된다. 이걸 나중에 연속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연결만 되자라고까지 알고 있으면 되고 두 개, 두 번째 항등함수 있어요. 얘는 쉬워요.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 그래서 항등함수의 개수는 무조건 한 개입니다. 그래서 항등함수를 일반적으로 i라고 부르네. 그럼 1대1 대응함수의 개수는 얘네 두 개 같잖아. npn 즉 n 팩토리얼. 즉 1대1 함수는 순열이고 1대1 대응은 팩토리얼 항등함수는 그냥 한 개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간다까지도 알고 계시면 되고 식으로는 얘는 대표적으로 얘예요. 그 다음 상수함수. 얘는 치역이 몰빵인 거야. 뭐냐면 대응표로 보면은 하나의 치역, 즉 치역의 개수가 1인 애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치역 개수가 1이고 함수의 개수는 공용의 개수랑 같아. 왜? 누구한테 몰빵시킬 건지만 고르면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식으로 나타낼 때는 y는 상수꼴로 나타내서 상수함수라고 하고 그래프의 형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함수 내용이에요. 잠깐 쉬셨다가 이거에 해당되는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